기출픽 물리학 3강. 오늘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운 단원이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힘이라는 요소가 나오지. 힘. 자, 힘을 가하게 되면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은 자, F라는 문자를 많이 쓰죠. F.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고, 이 뉴턴은 1kg의 질량을, 그치? 질량 m 곱하기 1m/s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F는 ma, 뉴턴 운동 제2법칙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단원에서부터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알짜 힘이다라는 말이 중요해, 그치? 그 알짜 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힘들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을 구하는 과정이 합성이고, 그래서 그 모든 힘을 합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일 땐 부호를 반대로 해서 합성을 해야 되지. 그래서 두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면 되고, 큰 힘 방향으로 그 알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힘의 평형은 일직선 선상에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여 알짜 힘이 0인 상태. 그래서 힘의 평형, 요단에서도 좀 많이 언급되는 용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동일한 이 작용선상에 존재해야 돼. 작용점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관성이라는 말입니다. 관성은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요 관성력이다라는 요 힘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F관은 마이너스 MA입니다. 여기 부호를 마이너스를 다른 이유는 관성력의 방향은 물체가 가속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훅 출발하면 아래서 뭔가 우리를 당기는 힘이 느껴지지, 그치? 그게 관성력의 하나의 예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관성력과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관성,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그러면 처음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그렇죠? 이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정지관성은 정지 상태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훅 출발하면 승객이 계속 머무르려고 하잖아. 그치? 근데 발은 가니까 뒤로 넘어진다. 그 다음에 동전을 올려놓은 종이컵 위에 놓고 종이를 튕기면 종이는 튕겨나가고 동전이 아래로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이불에 있던 먼지가 덜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실을 빠르게 잡아당기면 풀리지 않고 끊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처음에 운동 상태가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정지하면 승객이 앞으로, 달리던 사람이 돌불에 걸리면 앞으로, 날개가 빠르게 회전하는 선풍기를 꺼도 날개가 바로 멈추지 않고 조금 돌아가다가 멈추지, 그지? 그 다음에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 실에 추를 매달고 또 추 밑에 실을 매달고 자 천천히 당기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힘에 의해서 추의 무게가 더해져 위쪽의 실이 끊어지고요. 실을 빠르게 당기게 되면 추는 관성에 의해 정지해 있고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은 실이 끊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뭐 A는 m분의 F 뭐 이런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가속도와 힘의 관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작은 힘과 큰 힘을 줬을 때 큰 힘을 준 게 물체의 속력 변화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힘에 비례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또 뭘 알아야 돼? 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걸 좀 알아야 되고 질량하고는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가 작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서 A는 m분의 F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바로 이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자,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는 뭘 합니까?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A는 m분의 F, F는 ma. 이걸 우리가 운동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운동 방정식이 자 여기에 나오는데 자 요거 푸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운동 방정식을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 첫 번째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뭐로 표시해라? 화살표로 표시해라. 자 지금 오른쪽 그림을 이용할게요. 오른쪽으로 10의 힘을 당기게 되면 이 줄에 이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힘이 작용하니? B가 A를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A가 B를 잡아당기는 이런 힘이 똑같이 작용하지, 그지? 줄에 걸리는 힘은 우리가 T 장력이라고 앞으로 명명을 할 건데 여기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전체의 뭘 구한다? 전체의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이 힘들은 상쇄가 되고요. 상쇄가 되고 결국은 전체 질량이 얼마야? 5분의 힘이 얼마야? 10 하면 얼마가 나오니? 2m/s 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같이 묶여서 운동하는 이런 물체들은 당연히 가속도가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똑같아. 2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알짜 힘 구하기야. 알짜 힘 구하기. 자,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고놈의 질량 A가 있으면 고놈의 질량 곱하기 고놈의 가속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FAB라는 요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잖아, 그치? 근데 이 힘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FA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고놈의 질량 3 곱하기 가속도가 2니까 얼마야? 6이 되고 그러면 FBA도 똑같이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그럼 얘가 6이면 B에 걸리는 알짜 힘은 얼마야? B에 걸리는 알짜 힘은 10-6 하면 4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2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고 받는 힘 구하기. 그래서 여기는 주고받는 힘이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고, 그지? 근데 항상 끝을 보세요. 자, 여기 끝이 포인트입니다. 힘을 주는 끝부분은 작용하는 힘의 수가 제일 적어. 맞지? 그러면 만약에 힘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알짜 힘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A를 보면 FAB는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6이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FAB, FBA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화살표, 두 번째는 전체의 가속도, 세 번째는 알짜인 구하기, 네 번째는 서로 주고받는 힘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제3법칙, 뉴턴의 운동 제3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여 힘을 받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자,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방향이 자, 그지? 반대인 힘이 동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호작용은 주어 목적어가 반대야. A가 B를, B가 A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을 맞대고 잡아당기게 되면 A가 잡아당기는 A가 B에 가한 힘이 10이라면 B가 A에 가한 힘도 똑같이 1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놓은 이유는 서로 두 힘의 방향이 반대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며 반대이며 작용선이 서로 작용선상에 서로 다른 물체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작용점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힘을 합성할 수 있다 없다? 합성할 수 없다. 어떤 힘입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 힘을 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을 합성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작용 반작용은 로켓이 가스가 로켓을 주어 목적어가 반대야. 발이 공이 발, 발로 별이 발, 그지? 노로 물이 노를.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요 힘의 평형과의 차이점을 한번 잘 보세요. 공통점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를 하는데 차이점은요. 두 물체의 작용 반작용은 힘의 작용점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요 작용점이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 물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으로 두 힘의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 이게 힘의 평형 관계에서 꼭 나오는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힘의 평형일 때는 합력이 알짜힘이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힘이 나와 있잖아. 지구가 책이 지구를, 주어 목적어 반대지. 책상면이 책이 책상면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C를, B가 C를 이렇게 목적어가 똑같은 경우는 자, 힘의 뭐에 대한 상황입니까? 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F1은 지구가 그러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고 그 힘이 또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요 힘, 요 관계가 서로 힘의 무슨 관계입니까? 평형 관계지, 그지? 그러니까 물체가 그대로 정지해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작용 반작용과 가속도. 두 물체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운동을 하면 항상 두 힘은 크기가 같아, 그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각각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것도 문제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시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이 자석이 이 자체가 MH라는 중력이 있을 거고 얘도 자체로
AG라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추가로 자 어떤 힘이 작용하니? 떠 있잖아 자석이, 그지? 그럼 A가 B를 떠받치는 자기력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 B가 A를 그치 미는 자기력, 그지? 요 자기력이 추가로 작용을 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요 바닥면에서 그치 이 자석이 이 떠받친 이 바닥면이 자석을 떠받치는 요 힘이 수지 강력인데 그놈은 결국은 요 두 힘의 합하고 똑같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운동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자 위에서 이야기한 요 방법 있잖아, 그지? 요걸 토대로 한번 이 문제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A, B가 붙어 있어, 그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힘을 주면 자,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면서 가속도를 가질 거 아니야, 그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지?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화살표로. 그러면 A와 B의 접촉면에서 누가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크기와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BA라는 크기가 똑같은 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뭘 떠올리라고 그랬지? 화살표. 두 번째 전체의 가속도. 자, 전체의 가속도 A는 어차피 주고받는 힘은 없어지니까 전체 질량 3분의 9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m/s 제곱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짜 힘 구하기. 자, 그러면 자 알짜 힘은 FA의 알짜 힘은 고놈의 질량 1 곱하기 3은 3이 나오게 되겠지. B의 알짜 힘은 얼마가 나옵니까? 2 곱하기 3은 6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주고받는 힘 FAB, 그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힘을 주는 방향의 맨 끝쪽을 보는 게 제일 편해, 그지? 왜? 그럼 B에는 힘이 뭐밖에 없어? FAB밖에 없잖아, 그지? 이게 어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잖아, 그지? 그러면 B의 알짜 힘 우리 얼마큼 구했습니까? 6이라는 값을 구했잖아, 그지? 그러면 FBA도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면서도 그렇죠? 조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A와 B의 가속도는 3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4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어, 그지? 자, 그러면 자, 뭐 식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뭘 써도 됩니까? 그래프를 써도 됩니다. 그래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쫙 가속도가 얼마가 나왔어? 3이 나왔고 그 다음 몇 초야? 4초 동안에 4, 3 이때 속력이 10이고 이 면적이 이동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6, 4, 24 그래서 22가 아니고 24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 곱하기 3은 6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1 곱하기 3은 3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틀렸고 B는 2, 3은 6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6. 그렇죠. 여기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도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틀렸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일단은 2단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이 제일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또 뒤에 있는 내용 역학 에너지에서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